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 진행의 이진섭입니다. 몸이 편하고요. 마음이 편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심장 말고 또 하나 꼽으라 하면 머리일 겁니다. 이 뇌 건강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머릿속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에 있는 김지은 한의사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무거운 건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막지 않으면 보통 머리가 무겁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소 대신 탄산가스를 비롯한 다른 물질이 많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을 때 느끼는 증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소화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장애되겠죠. 그러면서 트림이 나고 변비로 인해서 몸에 노폐물이 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 좋은 가스들도 또 독에 생겨나죠. 가스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런 가스들이 위로 올라가서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머리가 무겁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과부하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 또는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경우, 동맥증, 경화증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환자들이 머리가 무겁습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경추통,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플 때 이럴 때도 머리가 무겁다고 환자들이 호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뒷목에, 뒷어깨에 있는 승모근이 근육이 붙는 위치가 뒷머리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승모근이 단단하고 무거우면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은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다는 것은 단순히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아까처럼 소화장애라든가 뭐 혈압이 높다든가 또는 어깨가 뭉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머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게요. 머릿속이 진짜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안정감이 없다, 뭔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호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붕 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느낌상 안정감이 없고 허공에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 들 때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뭔가 평평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빙빙 돌고 심한 경우 토하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증상은 바로 이석증 때 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귀에는 원래 이석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요 작은 알맹이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석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고 이때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허공에서 붕 떠다니는 느낌이 있다 하고 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머릿속이 뿌옇다, 뭐 안개가 낀 것 같다, 좀 이렇게 맑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높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이유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피로도 때문이라면 우리가 뭐 잠을 좀 자거나 며칠 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해소가 되죠. 근데 이런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장기간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점차 뭔가 기억력이 예전보다는 되게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브레인 포그라는 질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는 마치 뇌에 안개가 낀 듯한 멍한 느낌이 들고 생각과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것과 다르게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가 찾아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이나 또는 이런 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평소에 기억하던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런 기억력 감퇴, 건망증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말을 하다가도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든가, 잠을 충분히 자도 계속해서 피곤한 느낌이 든다든가, 이럴 때 브레인 포그 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치매에 매우 빠르게 이르게 될 수도 있죠.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자주 듣는 것은 두통이 너무 잦다. 자주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보통 두통은 우리가 감기 때 열나면서 머리가 아파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또 혈압이 높을 때 머리가 무겁고 터질 것 같아요. 또는 탄산가스 등 이런 안 좋은 가스 함량이 공기 속에 많을 때, 그리고 또 혈압이 높을 때와 반대로 혈압이 낮을 때도 머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소화가 안 될 때, 뭐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픈가에 따라서 긴장성 두통인가, 혈관성 두통인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은 머리가 뻥하면 아픈 거고요. 혈관성 두통이라는 것은 피가 흐를 때 투닥투닥 흐르는 것처럼 머리가 콕콕콕콕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아픈 경우, 이럴 때 우리가 혈관성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저질환들에 의해서 대뇌피질이 압박받거나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 포화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아픈 부위에 따라 증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경험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봐도 뭐 좌우 옆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이럴 때 옆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보통 편두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로 앞머리가 아플 때는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눈이 많이 필요한 경우, 한 곳을 지나치게 응시했다든가 책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책과 눈을 가까이 하고 들여다봤다든가 또 과도한 작업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앞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머리가 무거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혈압이 높을 때, 그리고 어깨나 목이 근육이 뭉쳐서 머리를 뒤로 당길 때, 이럴 때는 뒷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옆머리가 아픈 편두통은 주로 평상시에 보통 예민한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가 많이 아파요, 편두통이 심해요, 이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을 때도 코나 눈 주위를 중심으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조금 심해지게 되면 이마와 앞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있을 때는 부위에 크게 상관이 없이 머리 전체가 무겁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머릿속이 맑고 깨끗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백회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백회라는 것은 좌우 귓구멍을 연결하는 선과 콧날을 중심으로 하는 선이 사귐점, 바로 머리 꼭대기입니다. 그 부분을 눌러주는 방법. 그렇게 하게 되면 아프기는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많이 맑아집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양 손가락을 눈에다 대고 엄지손가락을 뒷머리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뒷머리, 목하고 머리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혈자리들은 외부로부터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머리로 가는 경락을 자극해서 머리와 눈알을 맑게 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런 증상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들이거든요. 그 외에 뭐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경색증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습관도 들이는 것이 두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머릿속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에 있는 김지은 한의사의 도움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는 워싱턴에서 이진섭입니다.